오늘은 경상도 어느 산골 대장간에서 시작되는 이야기입니다. 30에 시작해서 50이 되어서야 처음으로 제 칼을 만들어낸 한 사내의 이야기입니다. 그 사내의 이름은 노복동이었습니다. 복동은 40이 넘도록 변변한 직업이 없었습니다. 젊은 시절 서당에 다니며 글을 배웠지만 과거에는 번번이 떨어졌고 농사를 지으면 유독 흉년이 들었으며 장사를 하면 어김없이 미치고 돌아왔지요. 마을 사람들은 복동을 볼 때마다 혀를 찼습니다. 복동이는 손에 잡히는 게 없어. 뭘 해도 안 되는 팔자야. 복동의 아내 갑부는 그런 남편 곁에서 배를 짜고 나무를 팔며 살림을 꾸렸습니다. 불평 한마디 없이 묵묵히. 그런 복동에게 딱 하나 남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쇠를 보는 눈이었지요. 장터에서 낡은 농기구를 보면 어디가 잘못 펴려졌는지 한눈에 알았고 대장간 앞을 지나다가 풀무 소리를 들으면 발이 멈추었습니다. 저 쇠는 불 온도가 너무 높았어. 결이 거칠어질 텐데. 물론 아무도 그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글도 변변히 못 쓰고 농사도 못 짓는 사내가 무슨 쇠를 안다고 하느냐며 웃어넘겼지요. 복동이 44이 되던 해 봄이었습니다. 마을 어귀에 새 대장간이 들어섰습니다. 주인은 충청도에서 온 장인 황석구였지요. 나이는 60을 바라보는데 칼 하나를 만들면 한양까지 소문이 날 만큼 솜씨가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복동은 그 대장간 앞을 매일 지나쳤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바라보기만 했지요. 하지만 보름이 지나자 복동은 용기를 내어 황석구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장인 어른, 저를 제자로 받아주십시오. 황석구는 복동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나이가 몇이오? 44입니다. 황석구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돌아가시오. 그 나이에 배워서 뭘 하려고. 복동은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또 왔습니다. 황석구는 다시 돌려보냈지요. 복동은 또 왔습니다. 사흘, 나흘, 열흘. 복동은 매일 대장간 앞에 나타났습니다. 받아달라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앉아서 황석구가 일하는 것을 지켜보았지요. 황석구는 못 본 척했습니다. 20날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황석구가 벼리던 칼날을 물에 담갔다가 꺼내며 혀를 찼습니다. 뭔가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있는 듯 했지요. 그때 복동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담금질을 2번 더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불이 조금 약했습니다. 황석구가 잠시 하던 일을 멈추었습니다. 황석구는 복동을 바라보았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첫 번째 불이 약했다는 것, 황석구 자신도 알고 있었으니까요. 황석구는 한참 복동을 보다가 말했습니다. 들어오시오. 그 한마디였습니다. 복동은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대장간 안으로 들어섰지요. 그날부터 복동의 수련이 시작되었습니다. 황석구의 가르침은 혹독했습니다. 처음 1년은 칼을 잡지도 못했습니다. 풀무질만 했지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풀무를 밀고 당기며 불의 온도를 몸으로 익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저 나이에 풀무질이라니 꼴 좋다. 그냥 농사나 지을 것이지. 복동의 두 손에는 굳은 살이 박혔습니다. 허리는 매일 밤 쑤셨지요. 하지만 복동은 쉬지 않았습니다. 2번째 해가 되자 황석구는 복동에게 쇠를 두드리게 했습니다. 쇠는 두드릴 때 소리를 듣는 거요. 좋은 소리가 나면 잘 되는 것이고 둔한 소리가 나면 다시 불에 넣어야 하오. 복동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처음에는 모두 같은 소리로 들렸습니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자 달라지기 시작했지요. 쇠가 말을 거는 것처럼 소리마다 뜻이 달랐습니다. 황석구가 어느 날 물었습니다. 이 소리와 저 소리가 다르오?
복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쪽은 아직 불이 덜 든 소리고 저쪽은 결이 고르게 앉은 소리입니다. 황석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처음으로 복동에게 막걸리 한 사발을 내밀었습니다. 세 번째 해가 되었습니다. 황석구가 복동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칼을 잡아보시오. 복동의 손이 떨렸습니다. 3년 만에 처음으로 칼을 잡는 것이었지요. 황석구는 말했습니다. 칼은 거짓말을 못하오. 만드는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두드렸는지 칼날에 그대로 남으니까요. 급하게 끝내고 싶었던 칼은 날이 고르지 못하고 참고 기다리며 만든 칼은 결이 살아있지요. 복동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무겁습니다. 하지만 흔들리지는 않습니다. 황석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 마음으로 만드시오. 그런데 뜻하지 않은 일이 생겼습니다. 복동이 칼을 잡기 시작한 지 반년이 지난 어느 날 황석구가 자리에 눕고 말았습니다. 오랜 세월 불 곁에서 일한 탓인지 폐가 나빠진 것이었지요. 황석구는 복동을 불러 말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일어나기 어려울 것 같소. 당신이 대장간을 이어가시오. 복동은 눈앞이 막막했습니다. 아직 저는 칼 하나 제대로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어찌 대장간을 맡는단 말입니까? 황석구는 힘없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보기에 당신은 이미 알고 있소. 다만 스스로 믿지 못할 뿐이요. 복동은 대장간을 맡았습니다. 하지만 첫 달은 재앙이었습니다. 혼자 만든 칼날은 뒤틀렸고 당금질을 잘못하여 칼이 부러지기도 했습니다. 손님들은 복동이 만든 칼을 보고 돌아갔습니다. 이게 황장인이 가르친 솜씨요? 돈이 아깝구만. 복동의 아내 갑부는 그 소리를 듣고도 남편에게 아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밤마다 복동의 손에 약초를 발라주었지요. 복동은 밤새 대장간에서 혼자 칼을 만들었습니다. 실패한 칼 하나 또 하나, 부러진 칼날이 구석에 쌓여갔습니다. 황석구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복동은 스승의 무덤 앞에 앉아 한참을 있었습니다. 한마디도 하지 않았지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 갑분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한 번만 더 해보겠소. 갑분은 밥 한 그릇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알고 있어요. 드세요. 그 말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 한마디가 복동에게는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황석구가 떠나고 2해가 지났습니다. 복동의 나이 어느덧 50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복동은 쇠를 달구다가 문득 멈추었습니다. 지금까지와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불의 색깔이 눈에 들어왔고 쇠가 내는 소리가 음악처럼 들렸지요. 망치를 들었을 때 어디를 두드려야 하는지 손이 먼저 알고 있었습니다. 복동은 그날 칼 하나를 완성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물에 담갔다가 꺼내 들었지요. 빛이 났습니다. 칼날을 따라 흐르는 결이 물 흐르듯 고르고 날은 서늘하게 서 있었습니다. 복동은 그 칼을 들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황석구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칼은 만드는 사람의 마음이 담기요. 복동은 그제야 알았습니다. 지난 6년의 시간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실패한 칼들이 쌓인 구석이 사실은 이 칼 하나를 위한 준비였다는 것을. 큰 그릇은 늦게 완성되는 법이었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복동이 만든 첫 칼을 산 사람은 마을 훈련원의 교관이었습니다. 그 교관이 칼을 쓰고 나서 말했지요. 이 칼은 다르오. 어디서 만든 것이오? 마을 어귀 대장간입니다. 거기 장인이 누구요? 복동이라 합니다. 교관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복동? 황장인 밑에서 일하던 그 사람? 40 넘어 배우기 시작했다는? 예, 그 사람입니다. 그해 겨울 한양에서 사람이 내려왔습니다. 가명의 무관이었지요.
군기시에서 칼을 납품할 장인을 찾고 있었습니다. 황석구 장인의 이름을 듣고 왔다가 복동이라는 이름을 듣게 된 것이었지요. 무관은 복동의 대장간 앞에 섰습니다. 초라한 대장간이었습니다. 간판도 없었고 도제도 없었습니다. 그저 쉰살난 사내 하나가 혼자 풀물을 밟고 있었지요. 무관은 실망한 기색이었습니다. 여기가 맞소? 복동이라는 장인이 여기 있소? 복동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가 복동입니다. 무관은 복동이 만든 칼 세 자루를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나를 확인하고 균형을 재고 결을 눈으로 훑었지요. 한참이 지나 무관이 말했습니다. 황 장인보다 낫소. 복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황 장인 덕에 만든 것입니다. 무관은 잠시 복동을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군기시에 납품을 부탁하고 싶소. 값은 황 장인 때와 같이 쳐드리겠소. 복동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지요. 그날 저녁 복동은 집에 들어가 갑분 앞에 앉았습니다. 말을 꺼내기가 어려웠습니다. 갑분은 남편의 눈빛을 보고 알아챘지요. 무언가 좋은 일이 생겼다는 것을. 무슨 일 있었어요? 복동은 한참 만에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이 나를 믿어줘서 됐소. 갑분은 픽 웃었습니다. 나는 그냥 밥만 차렸는데요. 그 밥이 저를 살렸소. 두 사람은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창 밖으로 첫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복동이 처음 대장간 문턱에 무릎을 꿇은 것이 44이었습니다. 한양에서 무관이 찾아온 것이 50이었지요. 6년이었습니다. 그 6년 동안 복동은 무엇을 했습니까? 수백 번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단 하루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말했지요. 복동이 쓸모없는 줄만 알았더니. 하지만 복동은 처음부터 쓸모없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 그릇이 채워지는데 남보다 시간이 더 걸렸을 뿐이었지요. 노자는 말했습니다. 대기만성. 큰 그릇은 늦게 완성된다고. 세상은 빠른 것을 칭찬합니다. 일찍 피는 꽃, 일찍 이루는 사람. 하지만 일찍 핀 꽃은 일찍 집니다. 오래 걸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참나무가 소나무보다 느리게 자라지만 더 단단한 것처럼, 쇠가 오래 풀을 먹어야 좋은 칼이 되는 것처럼, 지금 늦었다고 느끼는 분이 계십니까? 복동은 50에 시작했습니다. 아니, 50에 완성되었습니다. 당신의 그릇도 지금 채워지는 중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